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모두가 그 2차 감염, 그러니까 첫 번째 환자 A씨에 의해서 노출된 그 첫 번째 환자들이고 다 병원 안에서 노출돼서 발생한 환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지역사회 내로 전파된 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불안은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까 방금 전에 김영규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감염 사례는 이런 식으로 병원 안에서 발생한 사례는 상당수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 이유는 뭐냐면 메르스 환자가 메르스인지 인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병실에 입원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간병을 한 여러 이제 그 면회객들이 자유롭게 출입을 했었고, 그다음에 의료진 같은 경우에도 보호장구 착용한 그러니까 메르스에 대한 인지가 없었기 때문에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노출에 의한 병원 내의 그 아웃브레이크 상황들은 중동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특히 초기에 메르스 자체가 잘 인지되지 않았던 시절에 병원 감염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초기에 메르스인지를 알았다면 이렇게 많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메르스인지를 알게 된 게 이제 이 A 환자가 이제 모 대학병원에 옮겨져서 메르스가 진단되고 난 이후에 메르스인지를 확인했었기 때문에 그 A 환자가 메르스였던 것들이 인지가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을 겪었고, 이런 과정은 사실은 중동 지역 2012년, 2013년 초기 발생 상황에서 많이 발생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지금 추적되고 있는 환자분들, 지금 이제 20일 날 확인이 돼서 추적 관찰 들어간 지가 현재 일주일 정도가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장 잠복기는 2주까지 한 일주일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주 이내, 앞으로 일주일 이후까지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 지금 이제 가장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추적자에 돼 있지 않았던 이 J씨가 지금 중국에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 중국으로 가는 중간에 이미 증상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노출시켰던 사람들이 있을 거고, 중국에서 도착해서 일부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출국하기 전에 접촉했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접촉자 관리를 충분히 해서 현재 병원 내 접촉자 그리고 J씨와 지역사회 내에서 접촉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추적 관리를 잘 해서 추후에 발병 환자가 더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대개 중동에서의 발병 사항들은 2차 발병자에서 대부분 유행이 종식됐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적 관찰을 잘해서 추가 환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특히 추가 환자들이 다른 환자들 전염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게 된다 그러면 유행이 상당히 오래가지는 않고 종식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뭐 중간에 지금 방역 당국에 좀 잘못된 부분들이 좀 보이기는 했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껏 했던 부분 훨씬 더 정교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방역을 시행을 해서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 기준에 관한 설명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현재 중동 지역을,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은 이번에도 중동 지역을 여행 갔다 와서 지금 호흡기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스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2차 추가 환자들이 상당수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도 사실은 중동 지역 여행객 중에서 이런 똑같은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동 지역 여행한 이후에 2주 이내에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의료진들이 바로 환자에 대해서 문진을 하고 진찰한 이후에는 바로 보건당국에 신고해서 확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례화돼야 되는 상황들이 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대한의사협회도 의료진에 대한 교육들, 의료진에 대한 홍보들을 더욱더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